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장중에 좀 하락이 됐어요. 그죠? 어제 한 6천만 원까지 하락이 됐다가 다시 또 6,200을 좀 회복하는 그런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코인들도 다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죠. 자,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아직까지 현재 비트코인이 안 들어온 게 있어요. 안 된 게 뭐냐면 수급이 다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신규로 들어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빠른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조정이 길어질 거냐, 요 관점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은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락이 됐죠. 반등도 많이 잘 나왔는데 반등 대비해서 조정폭도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뭐 비트코인 뭐 충분히 문제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 가지 이제 또 놓고 보자면, 자, 비트코인은 그러면 조정이고, 자, 괜찮다. 자, 그러면 뭘 좀 볼 수 있을까? 자, 오늘 오전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좀 이어서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비트토렌토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토를 제가 오늘 왜 다시 가져왔냐면요, 3일 동안에 거래 들어오고, 나서 오늘 종가까지, 그렇죠? 오늘 종가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는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3일 동안에 엄청나게 큰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뭐가 됐죠? 예, 추세선 돌파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엊그저께도 장중에 돌파는 됐지만 종가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잡혀준다면, 종가로 추세선 돌파가 좀 돼준다면 아마 비토는 조만간에 5원을 그냥 넘어가는 강세가 좀 나올 거다. 어제 장중에 그 다음에 엊그저께 5원을 터치하긴 했지만 그 정도 상승폭도 엄청나게 많이 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추세 돌파가 지금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래 대금도 비트토렌토 가장 두 번째로 큰 거래량이 들어왔을 뿐더러 추세 포지션도 이제 넘어가려는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뭐 못해도 5.5원, 6원 돌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이상의 강세도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의 비토가 좀 못 갔다는 그런 흐름이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수급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대한 어떤 포지션, 전반적인 흐름, 그래서 상승에 대한 탄력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 주를 좀 자세히 놓고 보니까 코인 시장이요,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비토처럼 이렇게 하락폭을 다 메꿔서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에 뭐 하이브, 요런 코인들 보시면은 하이브도 이제 굉장히 낙폭이 많이 됐다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테조스 같은 경우는 금세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죠? 언제 하락했느냐처럼 12월 4일 날 하락이 됐는데 3일 만에 도로 지자리로 올라왔어요. 훨씬 더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테조스도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다. 추세 돌파가 됐을 뿐더러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왔고 회복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조정을 또 받고 있는 왁스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왁스도 지금 보니까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굉장히 많이 올라와 준 상태고요. 자, 그동안에 하락이 좀 많이 됐었죠. 제가 왁스도 앞전 영상에서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왁스 지금 이렇게 밀렸다. 이 메이저 코인인데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혹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제 다시 재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방향을 전환시켜 줬고요. 최근에 12월 4일 기준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되고 있는 코인이나 하락되고 있는 코인들이나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또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5,900만 원만 깨지 않는다면 그냥 편하게 보유해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자리가 뭐라 그랬죠? 예, 쐐기.
비트코인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는데요. 얘만 깨지지 않으면 나머지 코인들은 크게 못 갔기 때문에, 물론 일부 요렇게 이제 올라간 애들 있지만 요런 애들 제외하고 요런 애들 뭐 해봐야 한 3-4개밖에 안 되잖아요, 업비트에서.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정말로 못 갔던 애들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다 밑바닥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요 자리 지켜주면서 추세 하락 구간에 대한 돌파까지만 좀 기다린다면, 혹은 여기에서 뭔가 전환 시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굉장히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서 손실 크신 분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100%는 아니겠지만, 시장 상황이나 어떤 해외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이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100% 상승은 아니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상승 확률적으로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위로 가는 거를.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대비 추세 반등만 나와준다면은 또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좀 해야 될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하락이 뭐랑 다르다 그랬죠? 예, 과거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갈 거냐, 비중 축소로 갈 거냐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인 투자 자체를 좀 길게 쭉 끌고 가는 방향이나 아니면은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하겠다면 오히려 그냥 지금 자리에서는 뭐 대응 뭐 이렇게 뭐 팔고 비중 축소하는 것보다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더 담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뭐 그냥 어디에서 삐리리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뭐 연말 뭐 3억 간다 라고 하는데, 뭐 그 억에 뭐 그렇게 많이 걸어요, 뭐를. 그쵸? 지금 뭐 상태는 뭐 1억도 못 가고 있는데 3억 간다는 얘기, 그다음에 뭐 1억 돌파한다는 얘기, 어 그걸 너무 확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방향이 가는 대로 우리가 봐야지 1억 가지 않을까 막연하게 3억 간다, 그거는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5년 후든 10년 후든 되겠지만 지금 당장 연말까지는 회복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금 이제 10일이잖아요. 9일인데, 오늘 12월 9일인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3분의 1 지나갔어요, 이번 달. 자, 근데 나머지 시간 동안에 행보가 계속 나온다면 연말 동안에 절대 돌파 시점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폭이 좀 나오면서 눌리면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추세 돌파가 연말 안에는 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말, 이번 달 말일이 연말이니까 한 6,800만 원을 목표치로 좀 잡고 있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목표치예요. 비트코인이 한 6,800원 연말 가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치인데, 그거는 이제 빠르게 추세가 돌파됐을 때 결과가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예상이다 라고, 좀 시나리오다 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상승되고 있는 코인들도 물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자, 하락되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봐야 될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시장이 이렇게 한번 확 빠지잖아요.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거나 확 빠져버리면은 관심 가져야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관심 가져야 되는 코인들이 생기는데, 이거 저거 이거 막 해가지고 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있는데 한 20가지 산다, 그거는 비효율적인 투자라고 좀 봅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내가 10년 이상 묻어둘란다, 영원히 보지 않을 테야, 10년 될 때까지. 그러면 모를까 완전 장투로 해서 모든 코인을 싹 뭐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끌고 가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제대로 된 거를 한 개에서 3개 정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좀 해가지고 2개 메이저 코인, 뭐 1개의 알트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제대로 된 거에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 보는 거. 근데 뭐 하나에 몰빵한 게 아니니까 3개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장도 출발은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출발 좋았고 지금 이제 조금씩 전반적으로 코인들 조금 밀리는 그런 뉘앙스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기 이더리움을 안 봤네요. 자, 이더리움을 좀 잠깐 더 보시면은 얘는 지금 회복되고 나서, 그쵸? 하락이 되고 나서 바로 다음날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540만 원이 돌파가 됐어요. 540. 그래서 단기로는 560, 길게는 전고점 근처까지 다시 한번 상승 구조를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사실 리스크는 보면은, 리스크는 어제 장중에 굉장히 잘 갔다 왔어요. 근데 한 가지 팩트는 뭐냐면, 얘 종가가 하락됐던 종가가 3,870원이죠. 지금 거기를 굉장히 넘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 코인이 많이 빠졌는데 혹시라도 거래가 좀 들어왔나, 아니면은 종가는 넘어갔나, 자, 요런 거를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중간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마음 같아서는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다 하나씩 보고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다 얘기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베스트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시가, 붕괴됐던 시가를 넘어가는 자리예요. 시가 자리를. 자, 그래서 시가를 넘어가는 애들은 빠르게 회복이 될 뿐더러 오히려 추가 강세까지 나올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다 몰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좀 좋은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